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몇 주 전에만 해도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다, 고용이 안 좋다는 말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몇몇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역시 미국 경제는 좋다는 식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경제는 정말로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침체에 빠진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을 체크해보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위기는 진짜 올 수 있을지 이것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몇 개의 경제 지표만 확인하면서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냉정하게 진단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볼게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저도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연준에서 원하는 2%대의 물가가 드디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 여부에 관심이 더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물가를 끄집어내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신차와 중고차 물가가 몇 달 연속으로 꾸준히 떨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격 지수에 선행하는 지표가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맨하임 중고차 가치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7월 달에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자동차 관련 가격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를 괴롭히고 있는 주거비 역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에 선행하는 월세 비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주거비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비를 빼더라도 전체 물가에서 에너지, 음식료,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CPI를 보면 전월 대비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달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제 진짜로 물가가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플러스로 돌아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보는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음식료, 에너지, 주거비, 교통비 등 여러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왼쪽은 전월 대비 기준으로 0.4% 이상 물가가 상승한 항목 비중을 정리한 것인데요. 이 비중이 3개월 동안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4% 이상 물가가 상승한 항목 비중을 정리한 것인데요. 이 비중 역시 쑥 상승하면서 3개월 동안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래프를 보면 최근 들어 무언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반등한 것을 보면 쉽게 물가가 꺾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24년 금리 인하 횟수를 3번이 아닌 한 번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높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만큼 경제가 생각보다는 튼튼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비자 물가 지수 다음날 발표된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높은 전월 대비 1.0%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소매 판매의 세부 항목 중에서 자동차 판매 부문에서 소매 판매가 크게 개선되면서 소매 판매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제외하더라도 오른쪽에 볼 수 있듯 전체적인 소매 판매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식당 주점의 소매 판매를 보면 22년, 23년만 해도 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바닥에 딱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싼 외식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밥을 많이 먹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듯 과거에는 미국 사람들이 카드 대출까지 끌어다 쓰면서 소비를 이어갔었는데요. 현재에는 신용카드 대출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카드 대출까지 끌어다 쓰면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거나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을 보면 실제로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것은 확실히 보이고 있고 소비 역시 줄어들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침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즉, 미국 경제는 침체까진 아니고 침체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 지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소매 판매는 실질적인 경제 지표이고요. 이번에 나온 미시간대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예상보다는 높게 나오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봐도 몇 달 전에는 80에 근접했었는데 지금은 60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확실히
확실히 소비 심리 자체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팍팍 둔화되고 있지 않고 완만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비 자체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애틀란타 연은에서 공개하는 미국의 실시간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이 수치가 3%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가 최근에는 2%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가 2.0%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 체력이 튼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매 판매, 소비자 심리지수, GDP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언가 여전히 숫자 레벨 자체는 좋게 나오고 있지만 세부 항목들을 까면 깔수록 무언가 둔화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경기 둔화를 받아들이되 연준에서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9월달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즉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은 과도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준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시도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지급준비금 차트를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급준비금 자체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하락세 역시 양적 긴축 속도를 줄이면 나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과거 코로나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차트를 보면 그때 당시에 전 저점을 깨고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만큼 이때 당시에 시중은행에서 돈이 부족했다, 유동성이 부족했다,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 경제 위기가 오자 증시가 폭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정도 레벨은 아니에요. 여전히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이 탄탄한 상황이고 시중의 유동성이 그만큼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의 현금성 잔고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에서는 어떠한 비상사태가 닥치면 돈을 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재무부의 현금성 자산을 쌓아가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미국 증시 역시 여전히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이 상황에서 바로 신고가를 향해 나아간다? 여기까지는 당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사소한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이 지나고 나서야 미국 증시가 신고가로 가니 마니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요? 당장은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을 한번 소화하고 나서 그때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